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면서 나라 경제가 위험하다는 말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금과 코스피는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코스피는 5천 간다 하고 또 누군가는 정반대로 한국은 끝났다. 지금이라도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갈아타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헷갈리죠? 지금이라도 코스피에 몰빵해야 할지 아니면 전 재산을 달러, 금으로 바꿔야 할지 도대체 어디가 맞는지 감이 안 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금도 오르고 서울 집값까지 오르니 가만히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뭔가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고 괜히 시작했다가 손해볼까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이게 요즘 우리 모두가 느끼는 답답함 아닐까요? 그 막연한 불안감의 정체는 투자하고 싶은 자산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판단할 수 없는 막막함과 상승장에서 하루빨리 투자하고 싶은 조급함이 뒤섞인 감정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 투자 시 저희 불안감을 더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앞으로 말씀드릴 세 가지 신호 중에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인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신호는 돈의 방향입니다. 금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투자기관과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금 가격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금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때 특히 ETF 순유입과 중앙은행 순매수는 가격 상승에 직결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최근 10년 동안 분기별 중앙은행의 금 순매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노란 선이 5년 분기 평균 순매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22년을 기점으로 순매수량이 급격히 늘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앙은행들은 금을 1000톤 이상씩 사들이며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의 구조적 매수는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는 바닥 수요를 만들어줍니다. 2025년 올해 들어 9월 달까지 각국 중앙은행별 금 순매수량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많은 국가들의 중앙은행에서 금을 안전자산으로 비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금 순매수량이 올해도 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 다음 주목해야 되는 자금은 금 ETF 순유입액입니다. 이는 금 시장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데요. 투자자들이 금 ETF를 매수하면 운용사는 그만큼 실물금을 매입해 보관하므로 순유입액이 많을수록 실물 수요가 증가하고 금값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아래 기사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5년 4월달 금값이 급격하게 온스당 3,000불 이상으로 치솟을 때 5월 중국, 미국 중심으로 3년 내 금 ETF로의 최대 유입이 확인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월별로 ETF 보유량이 늘면 기관, 개인의 실제 매수 압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월드 골드 카운슬 자료인데요. 매월 전 세계 금 ETF의 유출입을 업데이트합니다. 2025년에도 수개월 연속 순이익이 관찰되는 구간이 있었고 2025년 1분기에는 최근 3년 내 최대 분기 순유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가격이 상승 방향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 ETF로의 자금 유입을 항상 모니터링합니다. 앞서 정부 자금과 ETF로의 자금 흐름을 살펴봤다면 제가 두 번째로 주목하는 신호는 현물 타이트닝을 보여주는 금 선물 차트입니다. 저는 특히 근월 백오데이션이 커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데요. 백오데이션이란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월 백오데이션이 커진다는 것은 지금 당장 거래되는 금, 현물 가격이 가장 가까운 선물보다 더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은 곧 지금 금이 귀하다, 즉 실물 수요가 강하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신호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은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거나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자주 나타나는데요. 그럼 실제 금 선물 가격 차트를 함께 보시죠. 11월 7일 현재 금 선물 차트는 콘텐고 상태입니다. 즉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정상적인 상태를 뜻하는데요. 금은 일반적으로 단기 공급 충격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콘텐고 상태이기에 시장 수요 대비 실물 부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월물과 차근월물 간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지, 즉 아래 보이는 그래프의 앞단의 기울기가 이전보다 낮아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실질 금리입니다.
실질 금리와 금 가격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라 실질 금리가 떨어질수록 금의 상대 매력이 커집니다. 다음 기사는 2025년 10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관세 이슈로 인한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금이 온스당 4,100달러를 넘는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기사인데요. 이처럼 금리 변동과 금 가격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려면 명목금리 값도 예측값을 참고해야 되는데요. 저는 CME FedWatch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전망하는 명목금리는 64.6%의 확률로 한 달 뒤에 금리 하락을 베팅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비율로 한 달 뒤 3.5에서 3.75%대의 금리를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1년 뒤에는 98% 확률로 현재 금리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예측 비중은 3에서 3.25% 수준입니다. 지금 미국 금리보다 0.75에서 1%포인트 하락을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예측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예측은 FRB 클리브랜드에서 제시하는 CPI 값을 참고합니다. 촬영일 기준 다음 달 예측 기대 인플레이션은 2.97이네요.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FRB 뉴욕 자료를 참고하고 있으며 촬영일 기준 3.2%라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알아본 예측 기준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향후 실질 금리를 예측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달 뒤는 0.78%, 1년 뒤는 0.05%로 실질 금리 하락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과 실질 금리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에 금 가격은 향후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실질 금리를 좀 더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미국 10년물 TIPS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TIPS는 물가 연동 국채를 의미하며 시장 수익률을 10년 만기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에 맞춰 보정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즉,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어 개선되는 실질 수익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질 금리로 보면 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2024년부터 현재까지 TIPS 수익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실질 금리가 하향하는 추세입니다. 조금 더 확대한 TIPS 그래프입니다. 실질 금리가 하락 추세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네요. 하지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봤을 때 실질 금리와 금 가격이 항상 강한 역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뉴욕대의 저명한 가치평가 대가인 다모다란 교수는 최근 금 가치에 관한 글에서 실질 금리와 금 가격은 평상시에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가 시장의 위험이나 발작적인 상황에서 역상관관계가 크게 형성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실질 금리와 금 간의 역상관관계가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1에 가까운데요. 간단히 말해 금은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시기보다 경제 위기 시 초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잘 작동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아는 것보다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금리와 금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끝으로 앞서 언급드린 두 가지 신호와 보완해서 실제 금리 변동 추이를 살핀다면 상당히 유의미한 금 모니터링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금 투자 시 제가 고려하는 세 가지 정보에 대해 공유 드렸습니다. 금이라는 상품 가격 전망에 대해서 각자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